만들어야 된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기술은 해외에서 도입하되 우리가 주도권을 가진다. 국내 최초의 장수명 터보팬 엔진, 안정성이 검증된 엔진을 우리가 만들 것이다. 아마 대한민국은 중소형 엔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이고 이게 수십조 원의 사업이 될 것이다. 이번에 엔진 개발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방위사업청이 첨단 항공 엔진 로드맵을 추진하면서 국내 방산 업계도 이 국산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KF-21 개방 양산 예산도 올해 1조 3천억 원에서 내년 2조 4천억 원으로 늘려가지고 이 전용 미사일과 엔진 개발에 지금 힘쓰고 있는데 엔진 개발 현황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됐나요? 제가 요것을 취재하고 최근에 첨단 엔진에 대한 문의와 오해가 많아서 어디를 갔냐고 하면 네. 대한민국에서 제트 엔진 만드시는 분들이 다 모여서 세미나를 한번 했습니다. 강릉에서 했는데 제가 거기까지 가서 1박 2일로 취재를 하고 한 내용을 이야기 드리는데 방위사업청은 지금 예산 계획이나 개발 계획을 이미 확정을 했습니다. 지금 표에 보이는 게 위에 있는 게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이고 그래서 다 들어보니까 이 밑에 계획으로 그러니까 표 계획으로 이제 만들겠다. 지금 이미 몇 가지는 연구 중이다. 그리고 2027년 후반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들어가서 2041년에 한국의 첨단 엔진에 대한 비행기가 첫 비행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2041년을 목표로 개발 중인데 현재 만들고 있는 게 이제 고온부 기술 개발, 사타 예산 반영, 소재 공정 기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개발의 실패도 많고 그다음에 오래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지금 연구를 하겠다 합니다. 예산은 어떻게 되느냐? 총 5조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이 중에서 엔진 자체만 만드는 예산은 3.35조 원. 그리고 엔진을 설계하고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엔진에 들어간 소재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엔진은 제트 엔진을 그냥 만든다고 끝이 아니라 테스트를 하고 검증을 하는 가방 엔진 및 테스트 시설 이런 것도 이제 몇 천억 원 들어서 이제 기재과기부와 산업부가 1.6조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는 건데 이 결과로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KF-21에 탑재할 수 있는 정확히 말하면 지금 KF-21에 탑재된 제너럴 일렉트릭 F414 엔진과 외경과 길이가 같아. 그러니까 직경과 길이가 같은 수준의 엔진을 만들고 성능은 10에서 15% 정도 개선된다. 이런 것을 만듭니다. 한국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2030년대 중반 이 KF-21의 차세대 엔진 독자 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데 최근 영국의 롤스로이스가 공동 개발 파트너로 나섰다라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현재 상황 어떤지 궁금하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세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항상 제가 첨단 엔진 이야기할 때 댓글 달리는 게 있습니다. 어느 채널에서 출연하든 어느 회사가 좋다, 어느 회사가 가야 된다, 어느 회사는 못 만든다, 어느 회사는 잘 만든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롤스로이스가 공동 개발 사실과 다르다. 그럼 롤스로이스가 일을 안 하는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을 하고 있냐? 찬찬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F414 엔진을 단계적 국산화나 한국과 영국이 공동 개발한다 이런 내용을 보도하시는 분인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 방위사업청은 이미 개발 방식을 확정했습니다. 독자적인 IP를 확보하는 국내 주도 연구 개발 그리고 해외 기술 협력 모델로 가는데 개발 방식이 명확하게 됐습니다. 국제 공동 개발과 그다음에 국내 주도 연구 개발 차이가 뭐냐? 국제 공동 개발은 제가 지금 표로 했지만 결국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한국 회사와 외국 회사가 지분을 나눠 가지고 엔진을 만들게 되면 지적 재산권, 판매 수익이라든가 아니면 수출 규제에 대한 권리 이런 것들을 다 나눠서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학연 컨소시엄이 개발 주도하는 국내 주도 연구 개발 그러니까 정부가 지적 재산권을 소유하고 정부 주도로 만들어지는데 국방과 기술연구소 주도로 한국의 엔진 개발 업체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거기다가 대학교도 이제 참여하는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진행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엔진 개발 이야기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엔진을 만들어야 된다. 아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싸우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해외에서 그냥 들여와가지고 대충 만들려고 한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엔진 독자로 만들 수 있으니까 두산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다 틀렸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 꼭 이야기해야 되는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한쪽은 해외 업체 선호하고 한쪽은 독자 개발 선호하는 게 아닌 것을 이번에 분명히 밝혔고 국가가 프로젝트를 주도한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두산 에너빌리티가 연구과제를 받아서 같이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외 업체는 어떻게 하냐? 지분 투자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한 기술에 대해서 건건별로 기술 이전 협약이라든가 기술 자문 협약을 하고 여기에서 제너럴 일렉트릭, 플랫 앤 휘트리, 롤스로이스 등 해외 모든 업체들한테 이걸 입찰해서 야 나는 연소기 기술에서 뭐가 필요한데 기술 이전 해줄 사람 조건은 이거야. 돈은 이렇게 줄게. 이런 협상을 지금부터 하는 건데 해외 업체들은 이런 거를 할 때 일단 기부터 꺾으려고 합니다. 아 그러지 말고 조인트 디벨로프 해. 조인트 벤처를 잡아. 그래서 있는 거 모디파이 해서 해. 그래서 F414에서 지금 첨단 엔진을 비교를 할 때 항상 첨단 엔진은 F414랑 크기랑 직경이 비슷하다. 엔진은 추력은 10에서 15%다. 그래서 F414 엔진을 국산화라고 이야기하신 분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크기가 그 정도 사이즈에 맞는다는 거지. 그러면 지적재산권 그리고 F414의 부품을 떼다가 몇 개는 바꿔가지고 이제 조립을 한다 이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시 우리가 독자적인 설계로 하고 이 설계는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둘 다 만들어서 국방과학연구소에 제출을 했어요. 국내 연구개발 주도를 한다. 이게 결정이 된대.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공동개발을 주장했으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졌네. 이게 아니에요. 국내 주도 연구개발인데 해외랑 협력을 한다. 대신에 지분과 지적재산권은 한국이 가져서 우리가 원하는 국가에다가 원하는 만큼 수출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개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것이기 때문에 국내 연구개발이 맞다. 국제 공동개발이 아니다. 그렇다 해서 한 회사가 뭐 다 맞고 이런 것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 다음 단계 요게에 대해서 지금 방위사업청에 대한 문서를 제가 찍어가지고 드린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의 동업 반복입니다. 국내 연구개발을 한 것은 맞는데 국외업체와 기술 협력을 한다. 그래서 야 독자 개발로 가야 된다, 공동 개발로 가야 된다 이런 내용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야 된다. 두산 에어로빌리티가 가야 된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두산 에어로빌리티 담당하는 담당자분들 다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뭐냐? 혼자서 절대 못합니다. 혼자서 절대 못하는 것을 사실 업계분들은 다 알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잘못된 의도를 가진 분들이 특정 업체가 다 주도를 하거나 주관해야 된다고 좀 호도를 하셨는데 지금부터라도 여기에 대해서 좀 사실을 바로잡고 첨단 엔진은 하나랑 두산이 정부의 주도로 함께 간다. 그리고 완전한 국내 독자 개발은 없다. 그렇게 하는 지금 14년 정도의 지금 개발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20년, 30년이 되고 그때 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엔진이 됩니다. 그래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문제, 그 수출 규제에 대한 문제, 요거는 동의를 하고 그거를 방위사업청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은 해외에서 도입하되 우리가 주도권을 가진다. 요 내용이 지금 이 슬라이드고 여기 저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청은 2030년까지 1만 5천 파운드급 전투기 엔진 개발 계획을 밝히고 동시에 1만 파운드급 무인기 엔진 개발도 추진 중입니다. 목표는 KF-21에 탑재된 G2사의 F414 엔진과 비슷한 출력이지만 연료 효율을 10%에서 15% 정도 개선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가능할지 어떻게 보시나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할만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되는 이유, 그 다음에 어려운 이유 동시에 말씀드리고 저희 개인적인 의견을 총 정리하겠습니다. 될 것 같은 이유, 할 만한 이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KTF 5500 무인기용 엔진 지금 거의 완성이 돼가고 이제 곧 10월 달에 서울에어쇼에서도 이 모형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실물 같은 걸 어쨌든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국내 최초의 장수명 터보팬 엔진. 장수명이란 건 뭐냐? 이전에 터보팬 엔진은 우리나라가 만들었는데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만 만들었다. 그런데 오래 운영할 수 있어서 안정성이 검증된 엔진을 우리가 만들 것이다. 그리고 개발 계획을 지금 14년간 국책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이런 사업 프로젝트는 KF-X보다 사업 기간이 더 길어요. KF-X가 10년이 안 됐습니다. 재개발할 때. 이렇게 만든 거는 사실 우려도 많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냐. KF-21 EX 혹은 블록3 여기 논쟁도 많고 헷갈려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직은 이제 EX는 업체의 제한, 블록3는 공군의 그 계획 이름이기 때문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2030년대 이후에 KF-21의 스텔스화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들을 수 있다. 그래서 10년의 시간을 투자하기로 정부가 판단한 것이죠. 시간을 줄이면 어떻게 되느냐. 비용도 줄어들고 국산화율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싸지지만 해외에 IP를 의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피하기 위해서 긴 개발 기간을 줬고 그동안의 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예전에 엔진 개발할 때보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그다음에 AI를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능 향상이 가능하다. 전투기 엔진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인데 막 쓰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죠. 네. 전투기 엔진이든 자동차 엔진이든 한계의 온도가 있고 특히 터빈 엔진 같은 경우에는 폭발 에너지를 팬으로 돌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되는 온도 그러니까 원래는 1500도씨까지만 운용해야 되는데 이거를 1600도씨까지 올리면 엔진 출력이 20% 늘어나고 대신에 수명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수명을 늘릴 거냐 아니면 추력을 늘릴 거냐 해서 우리는 수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추력을 늘리는 방식으로 더 좋은 소재를 적용하면 이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5에서 20% 강력한 건 될 수 있는데 부정적 요인도 저는 반드시 말씀드려야 됩니다. 제가 계속 주장하고 아직도 이렇게 말하셔도 하나가 돼야 되니 두산이 주도해야 되니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강릉에 학회에서 직접 취재를 갔다. 거기에 대한민국에서 제트 엔진 만드시는 분들이 다 모여있었다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제트 엔진 관련해서 연구하는 이제 박사급 이상 연구원들 실제 연구 인력들 총 몇 명이냐? 거의 200명 내외밖에 안 됩니다. 너무너무 사람이 부족해요. 갈라쳐서 싸우고 누구는 집에 가서 놀고 하기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간 이 제트 엔진, 터빈 엔진 관련해서 박사급 인원이 전국에서 30명씩 나오시는데 인력이 무척 부족하고 이제 이것도 이제 좀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고령화 저출산 시대가 되면 더 모자라게 되죠. 그래서 첨단 엔진이 중요한 게 우리가 이렇게 대규모 프로젝트 할 수 있는 진짜 마지막 기회고 이 기회가 지나가서 실패를 하면 다시는 우리는 대형 엔진 개발 프로젝트를 못 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첨단 엔진을 우리가 많은 예산과 긴 기간을 들어서 개발해서 독자 IP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사람이 몇 명이다? 200명이다. 200명에서 100명에서 나눠서 니들은 이제 이해하지만 이렇게 불가능하다. 이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 두산 에너빌리티 둘 다 자신이 잘하는 분야를 맡아가지고 협력해서 한다. 요거를 두산 에너빌리티 임원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임원분 저한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반드시 중요하다. 이게 또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어요. 인력 문제도 있고 K2 전차 사례도 있습니다. K2 전차는 그 독일의 랭크사 그다음에 MTU사의 파워팩 엔진과 변속기가 들어간 걸 국산화하는데 한 10년 걸렸어요. 원래 계획보다 훨씬 느리게 걸리고 논쟁도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K2 전차는 전차를 만들 때 처음에는 독일산만 쓰기로 했다가 다 만들고 나서 이거 국산화할 수 있겠는데? 라고 시작한 게 실수였습니다. 원래 엔진을 만들고 나서 탱크를 만들든 전투기를 만들든 해야 돼요. 맞아요. 엔진 규격에 맞춰서인데 네. 이미 엔진 규격은 사이즈, 무게 이건 다 정해진 상태에서 엔진을 만들려니까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지금 국산 파워팩이 독일산 파워팩이랑 뭐 부품이 같거나 설계가 같거나 절대 아닙니다. 크기랑 용적 이게 있는 그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는 비슷한데 안에 내부 지적재산권 이런 거는 독일산과 완전히 독립되어 있고 지금 첨단 엔진도 크기와 직경은 F424 엔진과 동일한데 거기랑 그 IP적으로 그러니까 지적재산권 쪽으로 연관이 없는 이렇게 디자인입니다. 근데 이게 매우 힘들죠. 그렇죠. 사이즈를 먼저 정해놓고 사이즈는 똑같은데 안에 내부 구조는 다르고 그런데 출력은 더 좋고 이래서 사실 제한 조건을 만들어 놓고 사실 이게 손발목을 묶어놓고 달리기를 한 건 비슷한 거라서 이게 굉장히 어렵고 이 때문에 사실 엔진 주도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있어요. 그 진짜 솔직하게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린 건데 KF-21을 조기에 퇴역시키거나 중단시키고 엔진 다 만든 다음에 비행기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전력 공격 그다음에 KF-21에 들어간 자원이라든가 그다음 수출 가능성 이것들을 무시한 거기 때문에 될 수가 없지만 엔진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상식인 거예요. 엔진을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지금 사진에 있는 게 아래에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 엔진 요것도 유튜브에선 최총량입니다. 위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엔진인데 요거를 설계하면서 이 노하우나 이런 방법 그다음에 그 원본인 F414 엔진과 어떻게 지적재산권을 분리할 것인가 설계 부분을 다르게 해서 이런 데 대한 연구는 이루어졌다. 그래서 어렵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5조의 예산과 그 다음에 14년 이상의 개발 기간을 가지고 도전하면 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연구 인력이 부족한 게 안타까울 따름인데 이게 뭐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 다들 이제 의대 가면 이 현실과 또 맞물려가지고 참 서글프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예. 연간 30명도 지금 기준인데 이제 4, 5년 뒤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유튜브에서 이건 야단 들을 건데 친구가 사실 엔진 개발 이런 데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공부를 와서 이것도 영상 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람이 너무 필요한데 뽑을 수 있는 사람이 적어요.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방 엔진인데 무기에 쓰이는 건데 해외 연구원들 들어오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거 안 되죠. 기밀 예. 유출인데.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사실 유튜브에서 저 엔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들 굉장히 많은데 하나가 낫냐 두사이 낫냐 이렇게 싸움할 시간에 어떻게든 지원과 인력을 늘릴 방법에 대해서 좀 여론 조성해 줬으면 부탁했다. 좋겠다라고 간곡하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위정자분들이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이렇게 좀 연구 인력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좀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전투기 엔진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5개국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이 엔진 국산화에 성공한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전략적 위상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것도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세계 3대 메이커 제너럴 일렉트릭, 플랫 앤 휘트니, 롤스로이스 수준의 엔진 산업으로 대한민국 가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뭐 그냥 불가능해요. 절대 안 되는데 네네. 그러면 엔진 투자하지 말아야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첨단 엔진 같은 경우는 F414보다 약간 성능이 더 좋은 걸 만드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 미국 기준 기술이기 때문에 첨단 엔진이 완성되면 미국과의 엔진 기술 격차는 몇 년이다? 20년 정도 차이가 난다. 근데 휴대폰이 20년 전에 휴대폰이랑 지금 휴대폰이랑 기술 차이 생각하면 20년 전이라니까 야 돈을 5조 원 들였는데도 미국과의 격차가 20년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리고 그것만으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엔진 개발이 그만큼 어려운 데다가 우리는 다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첨단 엔진 자체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완결된 엔진 만들면서 하는 기술을 사용해서 우리가 돈 되는 엔진 그 다음에 우리가 팔 수 있는 엔진, 그 다음에 최신 트렌드에 맞는 엔진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그래서 첨단 엔진 사업에 대해서 이 엔진이 몇 대 만들 것이고 수출 어떻게 될 것이고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요걸로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완결된 엔진 제트 엔진 개발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많은 제품을 팔 수 있다. 요걸 꼭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은 엔진 개발, 첨단 엔진 성공하고 이제 앞으로 10년 뒤에는 어떤 엔진 개발 업계가 될 것이냐? 틈새 시장, 그러니까 대형 엔진이 아닌 4,500파운드에서 16,000파운드 사이 중소형 엔진 시장에서 우리가 두각을 나타낼 것이고 이게 수십조 원의 사업이 될 것이다. 전 세계 엔진 시장이 수백조 원이니까 수십조 원을 하면 상대적으로는 작지만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업을 수십조 원 만들기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예, 네. 이게 좋다.